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어머님들의 열정만큼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MSG 과학 토론 그 다음에 비교과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MSG 부원장 김민선입니다. 오늘 이제 주 내용은 사실 과학 토론인데요. 저희가 이제 과학 토론을 세 번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첫 해부터 과학 토론 설명회를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도 저희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과학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과학 탐구 토론 대회였던 그 대회에서도 저희 선생님들이 과학 토론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다들 교육청 이상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회가 바뀌었어도 당황하지 않고 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좀 보니까요. 저희가 첫 해에 했던 실수들을 주변에서는 좀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첫째, 둘째 해를 보내고 이제 셋째 거의 완성형의 지도 실력들을 선생님들께서 갖추고 지금 지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실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올해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과학 토론 설명회를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한 번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설명회를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아마 들으셨다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른 설명회와 조금 다르구나. 지도 방법이 좀 더 섬세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도 안심하고 저희 선생님들의 지도 방법 이렇게 들으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MSG의 대표 선생님들인 박헌진 선생님하고 조은실 선생님 작년에도 저희 다른 선생님들도 실적을 많이 내셨지만 지금 좀 어머님들께 잘 전달드릴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해주실 거고요. 박헌진 선생님께서 지금 좀 전에 저에게 MSG의 교무부장과 같은 선생님이다. 학계의 교무부장과 같은 그런 자기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박헌진 선생님의 설명회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헌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 설명회 혹시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전 토론 설명회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답을 되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저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강사 생활 이제 올해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려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설명할 때마다 잠이 다 들잖아요. 맥락 정리하고 어떤 말씀을 전달해 드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제도 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매번 했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좀 양질의 자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이제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다른 내용 다 뺐고요. 기존에 교요서 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전년도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아이들의 실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창의적 대안 혹은 기타 등등 방안 같은 경우는 조금 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메꿀 거고요.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전 설명회와는 약간 다르게 실제 사례를 그냥 넣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부원장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하실 건데 탐구토론대에 대해서 일단 맥락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도 설명회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R&E 파트, 다시 이야기하면 소논문 작성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R&E와 그 다음에 탐구토론대에는 그 맥락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 물론 별로로 나눠져 있는 그 구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맥락이 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독다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 이런 사람이고요. 일단
이 강의실이 제 강의실이거든요. 고등부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과 맡고 있습니다. 생화학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학, 화학 파트, 그리고 팀 수업 위주로 이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부 포커 수업으로 배경 지식을 좀 고등부 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MSG에서 수업 이렇게 요청하셔서 현재는 세움 앞글자 이제 세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움 MSG, FIT, 그리고 세움 이제 고등부까지. 그래서 내일은 고등부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핸드폰이 있으시면 네 적으셨죠? 제가 되게 자주 하는 건데 설명할 때마다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데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 책을 준비를 했거든요. 선착순 다단계 아니에요. 문자고 하는 거고요. 네. 빨리 보내주시고요. 수업 끝날 때쯤 해서 가장 빨리 보내신 5분께 다독다독 자료 드릴 거고요. 지금 네, 계속 오네요. 네. 보통 지금 가장 기록이 1분 동안 한 70분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후회하십니다.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만들어서 제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내주시고 기타 등등의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혹은 기타 자료 문자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과학 토론이라는 건 결국 교내에 대해 포커스를 생각합니다. 교내에 대해를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보통 설명이 진행하면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맥락 흐름만 대충 잡고서 넘어가는데 어쩌다가 처음 하게 됐어요. 떨려요. 설명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많이 떨리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탐구 토론대회 진행하는데 교내 대회부터 일단 뚫어야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탐구 토론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요소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개요소. 네, 개요소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개요소 작성하는 게 1차 예선에 해당되고요. 학교마다 맥락은 약간 다릅니다.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배부하거나 혹은 자료를 서치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약간 다른 방식들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개요소 작성입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에 제가 개요소 사례를 놓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탐구 토론대의 맥락 두 가지는 첫 번째 개요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현재 팀별로 대략 2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의 의견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설명회 진행하고 바로 수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대안을 내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탐구 토론대 그 팀은 어떻게 짜죠? 엄마가 짜죠. 그렇죠? 그렇죠? 웃으시나요? 어머니가 친하면 아이들도 친해야 되나요? 그렇죠? 되게 싫어요, 서로. 나는 너네 엄마가 왜 우리 엄마랑 친한지 모르겠어.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친하게 해보려고 이제 중간중간에 음료수 사주고 한 번만 친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대치동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요. 자기가 리더인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아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돌아서면 자기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첫 번째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그 점수를 내는 이제 기준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장 발표와 질의응답, 주장 다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1차 예선에서 첫 번째 최우선이 되는 건 당연히 개요소 작성이죠.
그런데 너무 교도소 작성에만 이렇게 매몰되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전략을 구성해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대략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은요.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지는 않겠죠. 회초리를 들고 아침마다 신문을 검색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테마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쵸? 그리고 화두가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건 배경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기준이 약간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신문기사, 신문 사설을 꼭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건 제가 정치적 색깔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읒 신문하고요. 히읗 신문이 같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한 데 가 계시는 전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분 있을 때 발표되는 사례가 많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맥락도 분명히 있긴 하나,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사설의 느낌이 달라지긴 하나, 자기 자신을 명확히 표현해 놓은 글 중에 가장 좋은 건 신문 사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두 가지를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아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자료는 저번에 이 PT를 띄웠을 때 되게 웃으셨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수업 중에 개요소 플랫폼을 아이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참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렇죠? 난감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수업 시간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구도 잡는 게 가장 힘들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됐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 혹은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요를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좀 하는데요. 서로 물론 결론에 대한 맥락을 잡는 거, 그리고 그 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샘플링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고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저의 생각이 아이들을 통해서 획일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배부하는 자료 자체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 하나에 대략 책 한 권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빨리 소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분류하고 뽑아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냐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주장 다지기는 대략 2분 정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할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인즉슨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의 의견이 이제 뭔가 나왔을 때 틀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죠? 떨리고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그나마 양호한 거죠. 남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나.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남의 의견을 뭔가 수용을 하고 그 수용했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자신이 졌다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화장실 가서 울고 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자기 주장 다지기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포인트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개요소는 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미리 PT가 겹칠 수 있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일단 전달하고 싶어요. 첫 번째 표, 그래프, 도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프와 도표를 꼭 개요소에 작성해서 이렇게 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요소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래프나 도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그래프나 도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프와 도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미술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죠? 대한민국 예전부터 나오는 그림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백이죠. 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PT 구성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성한 PT 중에 오늘이 사실 글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글을 아무리 잘 적어도요, 이제 이게 조금 비단 이러진 않겠지만 똑같은 주제죠. 한 학교에서 이제 참가하는 팀이 대략 50팀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미세먼지라는 주제 하나로 참여하는 팀이 50팀인데 그걸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되게 똑똑한데 글씨를 못 적어요. 그 친구가 적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적어야 되고 우리 친구는 그림을 못 그려요.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개요소 작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림 도표고요. 두 번째는 여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 소통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리더가 나와야 되나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렇죠? 네, 무서울 정도로 연기를 잘해요. 왜 그러시죠?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팀 구성을 누가 하신다고 했죠? 어머니가 하셨죠? 네. 미리 밥부터 같이 먹이는 게 그렇죠? 네, 팀의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네. 넌 무조건 A와 친해지길 바래라고 이야기한들 그 친구와 서로 친해질 리가 없고요. 무섭게 다가오는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팀을 구성했을 때 일단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의사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집단지상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팀이 모였을 때 학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언니? 네.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역설일 수도 있는데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나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30대 때 느꼈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화두에 대해서 30대 때 느꼈던 거 20대에 느꼈던 게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우리와 1세대이지만 문화적으로 2, 3세대를 걷고 있어요. 유튜브 하라고 하시나요? 여보세요? 네, 유튜브 아시죠?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 하라고 하시나요? 거부하시죠, 되게. 저희 때는 오락실 가면 되게 혼났잖아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안 갔고요. 근데 유튜브 하는 친구들한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고요. 그들이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소통의 도구가 된다면 분명히 취해야 될 포지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건 엄마가 시켜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저번 설명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고 슬픈 건 제가 중고등 친구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슬프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나름 요즘에 대통령은 없지만 그렇죠? 다양한 이렇게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효자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탐구 토론 대회가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네. 상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멀리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대회는 중학교 때도 있고요. 이 대회는 고등학교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때 꼭 상을 받아야 되나요? 네라고 하셔야죠. 네, 중학교 때 꼭 상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그 지식을 쌓고 방법을 안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을 받았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시죠. 입시를 위한 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강요한다고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되는 것보다 그냥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아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거창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흐름 있는 교과서 작성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제가 이제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유명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유명해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경시대 문제 20문제 중에 18문제를 맞췄었어요. 그게 흐름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전년도에 무엇이 나왔고 그 전년도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추론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따지면 결국은 어떤 맥락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부 설명회 잠깐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시험지 분석을 최근 4개년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름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선생님들의 전공이 나오고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주제가 보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뒤에 계신 MSG 모든 선생님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명해졌던 이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한일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한일고등학교의 자소서 양식이 다른 학교와 되게 이렇게 다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제가 한일고등학교 자소서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그쪽에 있는 이제 교무부장님의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유는 개발식으로 처음 썼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내는 이제 뭔가 상황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많이 적었었는데 이전에는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개발식으로 간단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잡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뒀었고 해서 중앙일보인가 뭐 여기서 뽑는 한일고등학교 최우수 포트폴리오 3개년 이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을 하되 개발식으로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이 하나, 두 개가 각각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이제 포인트만 읽었을 때 문장이 되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 두 개 혹은 글 한 세 문장 정도가 있으면 그 글 세 문장에 각각의 요소에 포인트를 두고 그 포인트만 읽었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되게 하는 스킬, 그걸로 조금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 작성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야기가 너무 좀 이렇게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그림, 도표, 그래프, 여백, 의미. 그렇죠? 계속 들으셨죠? 네. 세뇌시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 도표, 그래프, 그 다음에 여백, 의미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다지는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시면 교과서의 조건입니다. 계속 나오죠? 네. 그림, 도표, 그래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매우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교과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대충 보이시죠? 어떤가요, 느낌이? 답답하죠? 그렇죠? 네, 답답함을
이제 우리 친구랑 어떻게 바꿨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각 장마다 꼭 넣으려고 했던 건 뭐를 넣었죠? 네. 표를 꼭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 만드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맨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한테 표 만들자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가 뭐죠? 4차잖아요. 그럼 1차가 있겠네요. 2차가 있고 3차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분야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죠. 빅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얘네들에 대한 정의를 각각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 무엇으로 구성했죠? 표로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출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처를 적지 않는 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뭔가 쇼팅했을 때 출처는 미리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수업하는 테마입니다. 거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주제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할 건데, 여튼 올해 제가 가장 이제 화두가 된다 혹은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발사체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2018년도에 그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10대 과학 뉴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중에 1번이 발사체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인공위성이고 돌리는 발사체에 대한 연구. 그런데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우주과학 발전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논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 위상, 뭐 이런 거, 그리고 걔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파급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방사능이죠. 어머니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난리가 났었죠. 침대 안 바꾸셨나요? 침대는 과학이죠. 그렇죠? 네. 라돈 가지고. 네. 그래서 라돈에 대한 내용도 좀 찾아보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수업 진행하게 되면 이런 10대 테마에 대해서 아이들 배부하고 자료 서칭하고 혹은 제가 준비한 자료 이렇게 배부해서 아이들께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뭐 모의 토론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이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보통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을 거고요. 그 에피소드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좀 거창하게 가치관 놓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똑똑하죠.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에 매우 집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 정도 하는 친구들은요. 수학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수치에 매우 집착해요. 이산화탄소 몇 프로? 0.03%예요. 그런데 제가 0.032라고 해요. 이상한데요? 라고 해요. 맥락이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에 포커스를 잡아야지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 이렇게 바로 들어오거든요. 친구들이. 질소는 78%예요. 그렇죠? 공기 중에 질소는 78%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마다 77.8%라고 나온 교과서도 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0.2%가 빠졌습니다. 맞는 말인데 참 틀린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넘길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소논문 작성을 하는데 물론 문의를 되게 이렇게 설명하면 많이 주셔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안 돼서 현재 바로바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과학 논문은 잘 안 씁니다. 이상하죠? 네. 수학 소논문 많이 쓰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왜 수학이야? 제가 배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탐구하는 맛이 있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학생 수준인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수 있는 방식이나 혹은 기타 등의 양식을 이해하면 좀 원활하게 쓰겠죠.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쪽을 조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거의 소재는 수학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락받은 어머니 중에 한 분은 뇌과학 좋아하신다고 해서 수학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있는데 정확한 솔루션이 안 나와서 바로 진행을 못했어요. 근데 여튼 논문 작성하는 것도 교요소 작성의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형 과제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좀 포인트를 잡자면 고민한 흔적이 당연히 드러나야겠죠.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목적은 결국은 진로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런데 소논문 작성하다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겠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대를 희망하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뇌과학 파트를 많이 맡기십니다. 그럼 뇌를 막 연구하겠죠. 막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됐냐? 선생님 두개골을 해부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재밌죠? 근데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 작성에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자료 중에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소팅하는 능력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소개서랑 연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비교과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자기소개서 혹은 생기부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진행했던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 하시길 부탁드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재원에서 작성한 자료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한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심화 연구를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했던 영역이고 공부했던 파트라서 친숙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제만 약간 달라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 가끔 제 이름 이렇게 쳐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지우고 다니는데, 이유인즉슨 말씀드리는 거는 박헌진 혹은 특허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요, 제 논문이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찾아봐요. 근데 논문의 맥락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단 테마만 달라지는 거죠. 심혈과 질환, 그렇죠? 그리고 간 기능, 기타 등등 이렇게 테마만 달라지지 그와 작성하는 방식은 결국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요. 기존에 작성하셨던 소논문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교요소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걸 추가 학습하는 시간이 꼭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기타 작성 방법 이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튼 탐구 토론 교요소 작성하고 맥락이 비슷해서 일단 넣어놓고요. 넣었고요. 수학 탐구 보고서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겁니다. 재밌겠죠? 네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애들하고 되게 막 짜고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요시모토 큐브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영재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큐브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걸 종이로 어떻게 적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거 강사 생활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거 하다가 유인즉슨 8시간을 적었어요. 통계를 내야 되니까 160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접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적고 해서 이제 총 다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 이거는 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실생활 사례를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좀 이제 많이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몇 개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이것도 모르시죠? 그쵸? 그런데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의 방식이 대략 한 360개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분류한 거예요. 죄다. 아, 이건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이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걸 마찬가지로 또 재단한 거죠.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포함되어 있나, 교과서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나를 찾아본 거고요. 그쵸? 시키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1회 수업하는 것보다 확실히 네, 이해도는 되게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하 파트 애들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정리하는 게 매우 편하지 않았나.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다 그렸습니다. 컴퓨터로 다 하나하나 그렸고, 친구들하고 이제 좀 억울하잖아요. 제가 이거 왜 그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도 시켰죠. 그래서 같이 해! 하고서 이제 하나하나 해봤고, 마찬가지에 나와 있는 거 다 작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모님들 호기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인포그래피 혹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비하는 약의 종류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질병 걸렸을 때 어떤 약 처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포그래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애가 의사를 해야겠는데, 3대째래요. 의사를 해야겠는데, 네. 의사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할 마음을 갖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 야, 이런 게 있대. 이거 할만한데요? 이렇게 해서, 네, 작성했던 거 한번 불러드리는 거고. 자, 다독다독은, 네, 공개를 해야 돼요. 다독다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은 꼭 한번 사진을 마시고, 제 책이 아니니까. 그렇죠? 12발자국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네. 뒤쪽에 AI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추천드립니다.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위험한 과학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매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아이가 이제 그쵸? 남들과 되게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독다독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부 쪽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우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쵸?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건데,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PPT 수업하고요, 독서감상문 작성하고 생계부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이들 책을 읽을 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요거 설명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 저자에 대해서 검색해 보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책에 투영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가장 값어치 있고 혹은 가장 값싸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전 책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면 3만 원이죠. 너무 비싼가요? 그런데 제가 얼마일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일까요? 저라는 사람이. 그쵸? 값어치로 어떤 사람은 1원을 줘도 안 살 거고, 그쵸?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저는 1억은 넘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 맥락 있는 책, 제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맥락이라는 거죠. 네.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알려면 저자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독다독은 저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석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좀 파악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파악하면 무엇보다 책을 읽기가 이제 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3월 6일날 다독다독 특강했는데 매우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양식을 바꿨죠. 기존에는 그냥 칠판 수업했거든요. 이번에 PPT 수업하면서 애들이랑 되게 재밌는 시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던.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주요 단어, 개념 이렇게 정리하고 독서 감상문 적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수업 시간이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상부토론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참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상을 받기보다, 그렇죠? 무엇을 느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안 되시겠어요? 상 받아야겠어요? 그럼 이제 김민종 부원장이 혹은 기타등교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꼭 책 읽으시고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꼭 책 많이 읽으셨으면 바람이 있고 수업으로 찾아뵙게 된다면 마음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부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만큼 짧은 시간 알차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움 MBC 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 과학 토론 수업, 그다음에 FA, PA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토론 수업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약간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의 그 모토는 세상을 공부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제가 나와도 과학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하는 그런 부분,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다이어트를 지금 좀 하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조금 더 이쁘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데요. 자,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문과랑 이과의 이제 벽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과 특성의 그 훈련을 받고 왔었던 친구들, 그다음 이과 특성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같이 서로의 능력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회 중에 또 이제 큰 그 부분이 바로 이 과학 토론 대회일 텐데요. 그래서 문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과학 준비물이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문과 친구들도 진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과학 대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문과랑 이과랑 아이들이 똑같은 기호를 봐도, 똑같은 단어를 봐도 서로 이제 어떤 경험을 축적해왔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쪽 기호를 보면 문과 친구들은 한자로 수업하지만 이과 친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수학적인 그런 게 먼저 와닿거든요. 그리고 눈이 오그면 네 번째를 보면 문과 친구는 봄이 온다.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근데 이과는 물. 참 냉혈한이죠. 그래서 같은 지금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제 독창적인 그런 식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 훈련을 이전에 받아왔어도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 훈련을 받았던 친구도 이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과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도 책 읽기 좀 차분히 앉아서 정독해서 하는 거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과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만 골라서 읽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그런 게 흥미 있으면 거기에만 빠져들고 근데 지금 이런 대회들 같은 경우에 과학토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각의 능력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는 좋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혹시 설명에 오셨던 어머님들 계신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미국 이제 초등학교 시험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성적 F라고 써 있죠. 근데 이 F 시험지를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흉보려고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창의력은 A+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학교 성적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시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볼 만한 자료가 아닌가
네, 사실 뭐 참고 자료는 유머 사이트에서 받아오긴 했는데 저 혼자 심각해져서 이걸 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시사한 바가 있겠다. 어머님들께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어로 네,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 나폴레옹은 무슨 전투에서 죽었나? 네, 마지막 전투에서 라고 아이가 답을 적은 거예요. 네, 논리 있죠. 네, 네. 다음에 사과 반쪽과 닮은 것은 나머지 반쪽. 네, 이유는 결혼이 원인이고, 네. 다음에 여기는, 네, 자, 여기는 위드를, 앞에 있는 리프트, 여기에다 이제 수식을 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코끼리에다 수식을 해서, 틀렸어요. 전부 다 오답입니다. 네. 다음에 수학. 이미 지어놨는데 뭘 또 짓냐. 네. 네. 그래서 아까 사실 교육적 목표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항을 출제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문항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한 것을 검증할 것인가, 네,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앞에 그 시험지 부분은 문항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해할 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저희가 형성평가나 단원평가 그런 걸 이제 그 제시할 때도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오답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끈 대로 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답을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보편적인 수준의 그런 답안을 낼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네, 교육계에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네, 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 애들이 왜 저렇게 문제를 답안을 제시를 했을까? 네, 근데 아이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과학토론 대회라면 또 어떨까요? 네, 그래서 서로 원하는 답변을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원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배운 그다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창의적인 네, 창의력은 A+인 네, 네, 이런 답안들을 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훈련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도 목적에 이제 넣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요거는 한국어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도 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리을을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네, 분명 위에 제시문 있었을 겁니다. 네,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리을이라고 썼습니다. 네, 자, 리을이라고 썼어요. 네, 그 다음 여기는 가정통신문인데요. 자, 그래서 부모님 휴대폰하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은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는 이제 의도잖아요. 네, 자, 아이는 네, 갤럭시 노트.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런 것이겠죠? 네, 이 아이는 뭐 이런 걸 다. 네, 자, 그 다음에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자, 이거는 네, 그래서 등등 자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네, 지금 여기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분명히 한자 노트거든요. 네, 네, 원래 여기에다가 네 와이파이 교를 썼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어느 정도는 어머님들께서도 납득이 되시죠? 네, 그래, 저렇게 썼을 법도 하다. 네, 귀여우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 상황, 그 다음 의도, 이런 걸 파악하기 쉽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해주듯이,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도 특히 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 그런데 이제 개요서 부분에서 그 1차 이제 부분 예선전을 아이들이 치를 때는 글로 되어 있는 개요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부분에서는 특히 더 이제 그러니까 글로 소통하는 능력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도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은 파트너십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서, 글로 작성에, 그러니까 페이지만 가지고 선생님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본선 대회를 치르면서도 아이들이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교차 점검을 해가고, 자, 각자가 가진 아이들의 그 이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뭐 허점 같은 것들을 찔리게 되면 어떻게 그걸 자, 처음에 자기의 의도대로 잘 설명을 해서 그런 허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답변,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네, 제가 좋네요. 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질문을 하게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원하는 질문을 나한테 묻지 못하게 미리 개요서의 부분에서 틈이 없도록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다 초록색을 이제 단일화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만 혼자 빨간색 답변이죠. 네, 그런데 이 빨간색 답변이 틀린 걸까요? 네, 앞서서 보여드렸던 두 개 자료 보시다시피 네, 각자 아이들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잘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틀렸던 그 이제 F 성적표를 받은 걸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머님께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작성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어머님들께서 수긍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 아이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히 저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아이가 자신의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 조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그래서 매년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번 제 이제 레이더가 수업할 때마다 작동을 해서 아이가 왜 지금 이 맥락에서 저런 걸 물어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네, 계속 파악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토론 대회 논제 그런 부분들 준비를 시킬 때도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논제를 안다는 거는 사실은 네, 좀 지금 시대는 좀 위험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비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목표 행동을 아이들한테 제시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논제 방향으로 제시하는지, 아니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더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혹은 생태계나 사회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어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식적인 부분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네, 그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절차에 대한 부분, 네, 지진이나 화산에 대해서 네, 시 대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자원 안에서 이제 최대한의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주제 논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해,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 그 다음에 절차를 모색한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걸 4개 분야에 맞춰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개요서 쓰기 먼저 자료 제시를 할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열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토론 대회 이제 나가보자라고 어머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네, 저 학교에서 발표 잘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말싸움에도 앉아요. 네, 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토론 대회가 아니라 사실 이건 과학 대회이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해결 방안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네,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바대로 아이들이 본선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그런 절차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차시별 학습 목표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논제를 5개를 그냥 저희가 5주차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냥
각각의 부분의 논제를 그냥 5번 겪는 것보다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한번 채워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요서를 쓴 걸 가지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하고 그걸 제가 허점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다시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 주차별, 그 다음에 행동 목표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그걸 성취했는지 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협력 이제 부분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도 서로의 이제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막상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는 경우에는 생각대로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울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실 때 이제 혼자서 써보기 이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자서 써보기 이제 하게 되면 약간 문과 훈련을 받았던 친구랑 이과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서로의 성격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문과 훈련을 받았던 친구는 정말 꼼꼼히 깨알같이 열심히 씁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은 못 맞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과의 친구는 해결 방안부터 일단 적고 보거든요. 네,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 라고 하니까 해결 방안부터 적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맨 서두부터 나와서 뒤에 부분이 전부 다 백지가 돼서 3페이지는 채워야 하는데 1페이지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각각 보고 제가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역할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야,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3페이지를 채울 수 있겠구나.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나는 끝까지 마무리 못했는데, 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잘 많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구나.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역할을 인정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팀워크가 생기면, 네, 2차 시 땐 저의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왜 그래프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 그림 자료는 왜 필요합니까? 네, 의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좀 받게 되면, 네, 허점 없는 개요서 쓰는, 허점 없이 써야 되겠다. 이런 각각의 목표치를 갖게 되죠. 네, 그 다음에 3차시, 4차시, 5차시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훈련을 받아왔는지, 이전에 지금, 대회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행동 목표 제시할 때, 일단 1차시, 2차시는 정해놓고, 그 다음 3차시부터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예선전 전략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성향들이 서로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글쓰기, 긴 글쓰기와 부분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속기 능력, 네, 그 다음에 임기응변에 강해하지만, 자, 3페이지를 시간 내에 채워야 하는 건 또 체계적인 논리와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네,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왼쪽 부분이 왼쪽 부분이 이과 성향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문과 성향 친구들이 많은데, 완벽하게 문과 이과 나눠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이제 장점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혹은 이런 부분에 한두 군데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행동 목표로 심어주어서 너는 이 부분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제시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래서 백지 3쪽 채우는 거, 10회 이제 전국대회는 4쪽을 채우게 돼서 사실 백지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백지는 어머님들께서도 대학교 시험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시험지 뒷면에다가 새롭게 양식을 창제해가지고 수업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내야 되는데, 대학교 이제 4학년, 3학년 이렇게 능력이 되면 이전까지 초중고에서 해왔던 과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양식을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일기도 자기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뭐 했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만 그걸 기록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한 장도 잘 못 채우는 친구들 많은데, 자,
그 시간 안에 자, 3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식은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논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수준을 선생님한테 제시하는 거. 네, 아무래도 세 쪽을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첫 장이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첫 장에 아이가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네, 이 문제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뽐내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말합니다. 1장에서 이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너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네, 그걸 알려줘야 된다. 네,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장점, 그 다음에 단점, 네, 그 다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한 요소를, 네, 이제 채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훈련이 조금 많이 된 친구들은 3페이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이쪽이나 1쪽을 줄입니다. 참, 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시한 양식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과학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안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의 보편적인 것인데 아이들한테는 어려워서 그런 거를 왜 제시를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주차 때 아이들한테 써보게 하고 제가 2주차 때 이제 아이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부분, 왜 파트 이게 왜 이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갖고 작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하면 허점 없는 그런 개워서 쓰는 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선 제시할 때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저희 학원에 이제 전자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개우서를 스캔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자기 개우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뜨이거든요. 네, 남자아이들 팀으로 구성된 친구들은 맨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기 글씨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다른 친구들이 웃을까봐 그거 먼저 걱정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도를 잘 전달할 것인가. 사실 개요서를 앞에다 띄워놓는 거 다른 친구들이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이것만 보고 막 질문을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끼리 팀으로 구성된 경우에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한 걸 바로 적지 못하면 질문을 못해요. 개요서를 못 알아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꼼꼼히 다 적어놓기 때문에 되게 빨리 듣는 훈련이 된 남자아이들 친구들 같은 경우엔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개요서만 보고 저거 참고 자료 거기 부분에 이제 단점이 있었어. 네,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의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공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지도해본 경험에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듣는 동시에 메모가 가능할 수 있게 그 훈련을 계속 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백 없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개요서가 허점이 없을수록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시간된 하에 질문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내가 질문을 하지 못하면 저의 감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하지 못하게 허점 없는 걸로 상대방의 입을 막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발표하는 팀의 이제 발표를 개요서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말하다 보면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선생님들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걸 잘 들었는지 속독해서 바로 메모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발표 중 애매한 용어 정의, 그 다음 참고문화 논리성. 네, 질문할 거 없으면 이런 거도 하라고. 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 꿀팁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긴장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발표를 시켜봐야 아이가 왜 선생님이 자꾸 개요서를 고치라고 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기껏 3장 써놨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꼼꼼히 써야 하는 거, 중간에 끼어들기, 삽입해서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해보게 되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잘 써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얻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토론 수업은 독서량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 프리젠테이션 경험을 아이들한테 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그냥 5주차 수업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이제 보람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특히
글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네, 아이들이 이제 장문에 글을 써서 수행평가로 제출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간호가 있지만, 중학교도 사실은 서술형 수행평가라고 해도 자료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약간 짜집기 하는 식으로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정말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의 연습, 네, 과정들, 네, 이런 거는 이 이제 수업에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과학 토론을 이제 공부하면, 네, 독서 부분, 학습 부분,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있어서, 네, 1주차랑 5주차는 정말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서 부분은 아실 거예요.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재구성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본 바탕으로 쓰는지, 네, 그다음 학습, 글 쓰는 능력, 3페이지 쓰는, 네, 아이들이 기적을 해냅니다. 네, 그 다음 속독, 메모하는 거, 그 다음 PPT 말하기, 그 다음에 도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게 하는 거. 네,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표랑 그래프를 제시한 자료 없는데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자료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도표랑 그래프 포함해서 아이가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게 1페이지에 제시하라고, 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팀플레이, 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게끔 해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 자신감. 네, 그래서 과학 공부 이렇게 시켜보시면, 네,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셔서 실험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시키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험 환경이 아니라 칠판으로 옮겨지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급격하게 잃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책이나, 네,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네, 공부 실험하고 싶은데 칠판에서 판서하는 수업 지루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했다. 네, 라고 하면 네, 자,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책을 읽는 과정은, 네,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기존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 그냥 행동적인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책만 조용하게 읽는 것 보다는 과학토론 수업을 5주차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게 되면 다 이제 아이들이 어머님들께서 과학동화 1주차분 딱 뽑아서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가지고 과학토론 수업 했던 것처럼 배워서 써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써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4월에 이제 과학의 달 이제 기회가, 네, 그래서 상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상을 받을 수 있는 경험치를 쌓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중요한 달일 텐데요. 네, 그래서 학기별 최고 등급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잠자는 시간 줄여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데, 한 줄의 기록, 그래도 남을 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에 대한 행사, 네, 부분에서 어머님께서 꾸준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 봐야 내가 왜 떨어졌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오답노트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수업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수업 시간표에도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수업들, 비교과 수업들이랑 관련해서 제가 하는 수업들, 네, 그래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네, 학원 문의를 주시면, 네, 제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PA 초등과 1, 2학년, 네, 대상으로 하는, 네, 실험과학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비교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각각 출발선상이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네,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하면서, 예, 네, 수업하면서 보고서 작성이나,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A 초등과학 같은 부분에서도 이론과학이나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실험에 대한 목마른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 수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 네, 공부했던 것들을 네, 이제 실험 보고서를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체 노트, 네, 운영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건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의 과정에서 얻는 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끄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모습,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MSG 세움 MSG 영재교육 학원에서 아이들의 잠재력,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게 그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선생님들께 한번 맡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조은실 선생님께서요, 학교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요, 지금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사실 과학이 시작이 중학교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긴 하지만은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초중부터 비교과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기초부터 다시 다져 올라가는 걸 해야 저희가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제가 남은 시간 말씀드릴 거는요. 비교과 대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과학토론의 주의점, 그 다음에 워크북 활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과학토론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MSG, 세움 MSG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움 MSG 영재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들 대비하는 세움 PC 있고, 그 다음에 세움 고등부가 있어서 이제는 한 라인을 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에 예정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세움이 협력업체가 되어서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초등, 중등 전국 수학과학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도 곧 있을 거고 저희가 지정 접수처가 될 거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대회는 성대 경시처럼 조선일보와 맞먹는 그런 대회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이 기회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는데요. 예,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모집이 2월 28일 날 공지가 났습니다. 많이 벌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정보영재원이 교대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수학과학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뽑고 있는데 대상은 4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이고요.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년별로 20명 정도 뽑고 있고 2020년도에 심화 과정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예, 오늘 이제 또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교대 영재원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꼭 보셔야 될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접수 기간이 3월 29일까지고 1차 전형이 4월 6일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전형이 4월 20일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1차 전형이겠죠. 그래서 4월 6일에 서류평가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보게 되는데요. 서류평가는 전에 하신 것처럼 자소서를 비롯한 그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에 서류평가도 소프트웨어의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인데 지금 저희도 문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교대가 정보들 뽑더라도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영재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고력 평가와 그 다음에 창의력 평가를 하다 보면은 수학, 과학이 빠질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대에서 진행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재원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면 또 이제 저번에 2학기 때 작년에 놓친 기회를 이번에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비교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요렇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019년도 과학대회가 제가 이제 거기 워크북의 맨 뒷페이지에 있어요. 예,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흐리게 했는데요. 예, 그 워크북, 예, 과학토론 워크북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모든 내용하고 상세하게 지금, 예, 똑같이 설명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을 지은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과학토론하고 항공우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명시를 이미 했는데 자연관찰대회와 과학탐구실험대회가 학년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점. 예,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창의력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서울시 학생과학탐구발표대회. 이 대회는 서울시만 있는 거고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3월로 가장 일시가 빠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회들은 모두 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교내 대회를 치르거나 해서 학교 대표도 참가하는 대회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대회들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지금 올해 좀 혼란스러웠던 점들이 2월까지 좀 있었는데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지금 종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국대회가 과학토론, 항공우주,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와 융합과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발표 나자마자 서울시가 올해 지금 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요강을 아주 빨리, 이례적으로 많이 빨리 발표를 했어요. 보통 3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빨리 발표를 하면서 혼란을 줄여준 감사한 일을 해주셨는데 메카트로닉스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가 기계과학을 가지고서 정보와 결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서울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예, 저희 학생들이 준비가 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지 지금 하던 대로 과학토론과 항공우주를 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융합과학하고 과학토론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대회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공지를 확인을 하시고 공지가 나오기 전에는 요강 공지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설명회를 참석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컴퓨팅 대회가 올해도 시범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메카트로닉스나 과학 컴퓨팅이나 지금 이 과정들이요 모두 정보와 결합이 되고 있고 지금 영재원도 정보 쪽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가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공우주는 많이 해보셨겠지만은요. 그래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로켓부터 정확히 만들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공우주가 에어로켓 만들기 대회가 아닙니다. 예,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에어로켓 대회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국 다른 지역은 다 에어로켓을 하는데 서울시는 물로켓만 했었어요. 사실 서울시가 좀 많이 늦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어로켓 대회가 사실 시작된 지 거의 8, 9년 이상이 되는데 서울시는 그 횟수가 좀 적거든요. 근데 원래 이 대회는 비행체 만들기 대회입니다. 어떤 비행체냐면 미션이 뭐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얘가 중간에 몇 미터부터 떠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림보 같은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행체 만들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물로켓이나 에어로켓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에어로켓을 정확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뭔가 만들었을 때는 성능이 가장 좋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션을 해결하고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친구들이 만드는 걸 보면은요. 이제 한번 만드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든 거랑 내일 만든 거랑 다릅니다. 그때그때 만드는 게 달라요. 근데 예,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로켓이라고 하는 건 정확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쐈을 때도 예를 들어서 50m를 날았으면 내일 쐈을 때도 50m를 날아야 됩니다. 그게 기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만들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날개의 변형을 준다거나 탄두의 변형을 줘야지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에어로켓 만들기가 어렵진 않지만 정확히 만들기를 해야 되고 손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기술과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요. 처음 배우실 때 정확한 만들기의 학습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서 작성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비행의 원리와 운동 법칙 같은 것들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거든요. 아무리 많이 정리해도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서 그 다음에 아이들 나름대로 그걸 적용해서 모두 적용해서 한번 한 페이지로 정리해봐라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관찰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가 지금 2인 1팀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는 대회인데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이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몇 해 계속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살짝 저희 MSG 거기다 얹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예, 주변 자연관찰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회인데요. 지금 이 대회는 아마 과학토론대회가 끝나는 시점인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가장 학교에서 많이 뽑는데요. 우선은 이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글쓰기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관찰 방법이 필요해요. 저도 이게 이 대회 지도할 때 머리가 아픈 게요. 작년에 지도한 친구가 상을 받아왔어요. 올해도 그 자연 관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개된 익숙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를 재거나 뭐 식물의 크기를 재거나 이런 것이 계속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찰 방법에는 뭐 잎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햇빛의 양을 재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햇빛의 양 같은 것들을요. 전에 한번 획기적인 방법이 전국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햇빛을 바라보고 친구의 홍채 크기를 재는 거예요. 홍채가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를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 그 해에 히트를 쳤고 전국대 공개가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사실 그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의 양을 재는 그런 자신만의 자연 관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요, 서울시 예선대회가 지필고사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33문제인데요. 2인 1조로 보게 되면 총 66문제인데 거기에서 못해도 62점 이상, 그러니까 한 2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서울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아예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예선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교과 문제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는 범위가 3학년, 4학년, 뭐 5학년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면 전범이라는 얘기죠. 한 학기에 보통 4단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6단원 이상을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만 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단원 공부하는데요. 보통 제가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3시간에 3시간씩 해서 최소 4번, 5번 이렇게 하면 복습까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도 꼼꼼히 시켜주시거나 어쨌든 공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틀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체크만 해주신다면 서울시 예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학습,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내용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학탐구 실험대회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보고서인데 이번에는 실험을 통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요, 탐구 과정 전체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보고서를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탐구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등 교과 과정의 실험 수준이 나옵니다. 선행을 절대 내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 실험들의 다양한 실험 유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열을 배웠을 때 비열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준비물에 따라서 실험 도구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 유형을 여러 개 알면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도구 사용법이랑 다른 실험 도구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안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온 실험 방법밖에 모를 때는요, 이 문제 해결력이 없으면 이것을 좀 해결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선대회가 지필고사를 지금까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6학년 친구나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 3학년부터 모두 전단원을 다 시험을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3학년 1학기 1단원이에요. 물체와 물질. 예, 물체와 물질이 구별이 안 돼요. 원소, 원자 배우던 애들이 갑자기 물체, 물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대회가 중등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대회를 중등부 중1 문제로만 출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지금 서울시 공지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지가 안 나왔으니까 한번 그 공지가 나왔을 때 요강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3학년부터 한다면 정말 3시간 5주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예선 통과할 때 안정적이고요. 중등부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요강을, 지필고사 시험 범위 요강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강이 아마 4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대회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학창의력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없는, 이건 초등학생들만 해당하는 교대 창의사고력대회가 있습니다. 예, 한국과학창의력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 중등, 고등까지 모두 나가게 되고요. 영재고와 과고는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대회는요, 상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국대회가 곧 예선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선을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예선을 치러서 뽑는 거라 서울에서 아이들이 적게 뽑힐 수도 있고 제주도 아이들이 많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근데 왜 이 대회를 제가 권해드리냐면 매년 과학 창의력 융합 문제가 새로 만들어진 게 출제가 됩니다. 문제 수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이 최신 문제를 보고 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학교 대표로 그 학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명 정도가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많이 누구나 가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저희 아이에게 남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가면 아이들이 실망해요. 좀 상을 받았으면 했는데 너무 못 받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 보고 오는 게 좋은 공부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이 이제 예술하고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들과 융합된 그런 창의력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대 창의 사고력 대회 같은 경우에는 탐구력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을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교과 사고력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대회 요강에 보시면은 학년별로 문제들이 예시 문제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학 토론 대회가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은요, 과학 탐구 발표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남은 이슈가 되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지금 초등 4학년부터 학년별로 진행이 되고 고등학생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선 치르지 않고 서울시도 바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제 설정과 보고서 20쪽을 어떻게 채우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요점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주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많이 꽂혀있는 게 과학 토론입니다. 과학 토론을 하다 보면 논제를 5개를 해요. 사회 문제들요. 사회 문제들 그리고 아이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한 과학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정말 해결이 완성됐다가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좀 아이디어를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제화 시키신다면 이때 주제를 이미 못해도 5개 이상은 지금 뽑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학 토론 때 했던 걸 갖고 주제도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가 지금 저희 이제 선생님들의 손도 타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이들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상을 주는 것들은요, 학년별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상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영향이 이제 교내까지 올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주제는 눈높이에 맞지만 실험이나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좀 더 그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집요하게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실험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학생들 맞추게 되면은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이들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대학생들은 항상 하던 실험만 하거든요. 그럼 창의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들이 논문을 내기 위한 실험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실험을 증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랑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어머님들께서도 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탐구는 집요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사진을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사진 크기는 좀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력도 중요한 부분이라 창의력만큼요. 집요하게 진행하는 노력성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게 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상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자소서 쓰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표와 그래프 활용 분석은 필수입니다. 과학에서 표와 그래프를 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탐구로 끝내지 마시고요. 확장 활용 탐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는 현재 시대 요구에 맞게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탐구한 걸 갖고서 에너지 해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의 어떤 편리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확장 탐구까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희 학원에서도 5월 달에 매년 하던 행사처럼 이때 또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집중하여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과학 토론 주의사항만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배고프시죠, 이제? 예. 우선은 대회는 가장 많이 치러지는 방법이 교내 대회가 예선에서 개요서 작성을 통해서 본선 토론을 하는 방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라서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계별 활동은 토론 준비를 시작해서 주장 다지기까지 하는데 사실 토론 준비가 예,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토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요강과 서울시 요강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수기 작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개요서가 3매 이내입니다. 지금요. 3페이지를 넘지 않아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처를 쓰는데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출처를 모두 다 적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활용한 자료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개요서에 내가 쓴 자료의 근거만 쓰시면 되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사용해서 개요서를 4매 이내 작성하고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예 하시고 근데 학교에서는 4페이지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요강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 우선은 과학토론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 비판적 사고력을 하라고 하고 종합적 사고력을 하라고 합니다. 토론의 기본이죠. 예. 그런데 이 과학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과학적 분석을 하라고 하고 다양하게라고 합니다. 다양하게요. 해결 방법이 다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을 하고 창의적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요구를 조금 녹여서 지금 워크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작년 과학토론 문제에서 주의사항인데요. 대회 문제가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 문제는 사실 적조가 출제되었었는데 캠페인과 같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추상적인 해결 방안은 지향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예, 지향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인문 토론을 많이 한 친구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겠죠. 하지만 과학 토론의 목적에는 지금 예, 집중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 지금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버렸어요. 대회 문제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적조에 대한 문제 상황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보통 적조 해결하라라고 하면 다 쓰는 겁니다. 그냥 현재 해결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전국대회 문제에서는 이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해결해보라, 보완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저희 아이들도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논제가 나왔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해결 방법의 장단점 분석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하기 위해서 우선은 개요서 작성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요서 작성하기가 이 토론대회에 10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 개요서는요. 근데 토론 점수가 나머지 합쳐져서 100점이 되는데요. 개요서를 잘 못 썼는데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요서 점수가 100점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요서를 그럼 왜 작성하는 걸까요? 개요서는요. 토론하면 되는데. 예. 개요서를 왜 작성하는지 한치 앞만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한치 앞이라고 하는 게 개요서가 끝나면 아이들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A팀, B팀, C팀, 팀별로 연속 발표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개요서를 수십 장을 쌓아놓고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같은 논제에 그 개요서들을 가지고서 A팀, B팀, C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예, 한치 앞을 내다봤더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지금 발표를 할 거고 질의응답을 할 건데 반복할 거란 얘기예요. 비슷비슷하겠죠. 우린 같은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 선생님의 모습은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저희 친구들이요. 이 눈을 가리는 이 눈부신 자료, 읽기 자료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요. 자료를 딱 보는 순간 너무 훌륭해요. 이런 게 있구나.
신세계인 거죠. 막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것들, 자율주행 자동차, 새로운 지식을 아이들은 너무너무 그리고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읽기 자료를 읽고 읽기 자료대로 쓰게 됩니다. 그럼 다 똑같은 개요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눈을 가리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개요서를 저는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성 있고 자료 정리가 잘 되고 논리적인 개요서야 되며 깔끔한 개요서야지 됩니다. 예. 자, 하지만은요, 전문성이 저희 아이들에게 전문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들은요, 지금 올해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저희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학생이 갖고 있는 창의성,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전문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자료는 정리가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고 매력적인 자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막 표, 그래프 화려한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개요서 정말 깔끔하게 논리성을 갖고 끝냈다면 저희 미세먼지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요서가 깔끔하다는 거는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쓴 게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문제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해결 방법을 했지? 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는 왜 그렇게 생겼지? 라고 자꾸 문제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너무 깔끔해서 보기 좋은 개요서는 내용이 없는 개요서가 많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집요하게 자꾸 분석을 하고 검토한 것을 차라리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 정말 뛰어나요. 생각도 많거든요. 근데 잘 안 써요. 근데 써주면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어필이 되는데 개요서를 만약 못 쓰는데 저한테 가장 아이들이 많이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게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저 이거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과감하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질문할 필요 없다. 네가 정말 이거 써도 될까 고민한다면 차라리 쓰는 게 낫다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처음 쓰는 친구들은요. 어휘력과 과학 용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읽기를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양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한 저는 뭘 읽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찝어달라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필수 자료를 찝어달라고 해서 그것만큼은 꼭 읽고 가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대안은 현재 보완을 한 번 더 하시는 걸 시도를 하면 할수록 집요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끝까지 작성하는 게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친구들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제한해서 연습을 해서 오늘은 30분만 쓰자, 내일은 30분만 더 쓰자 해서 어쨌든 나누어서라도 끝까지 한 번을 써야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썼을 때는 내용을 나눠서 3번 쓰는 게 아니라 2번에, 한 번에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거든요. 한 5번만 시도하시면 분명히 줄게 될 겁니다. 집요해지게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집요해질 수가 없죠. 예, 저희도 바쁘고 그런데 아이들도요. 스스로 좀 첨삭을 하고 선생님인 척 첨삭을 좀 하면서 스스로 해봐야 집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성을 하자. 이거는 어머님들께 부탁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바빠서 한 번 더 작성을 거의 못 해옵니다. 예, 근데 집에서 한 번만 더 작성을 하라고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있어 보이는 개요서를 쓴다는 거는 표를 활용하는 것. 예, 그래프와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개요서를 쓰면 그게 개괄식이고 정리가 된 개요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유형을 보면서 좀 나눠봤는데요. 토론만 해본, 인문 토론만 해본 학생들이 있고요. 과학 선행이 많이 된 학생들이 있고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토론만 해본 학생들에게는 과학 지식을 좀 채울 필요가 있는데 급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과학 잡지를 급하게 읽혀주시면 됩니다. 과학 잡지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예, 뭐 초등학생들 읽는 수준이면 됩니다. 중학생들도 사실 다 소화를 못해요. 뭐 과학소년 이런 거요. 중학생도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2018년도
오늘도 과학 잡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2017년, 16년까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거만 12권이에요. 작년 거는요.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만 좀 뽑아서 읽으시면은 한 달이면 12권 다 읽고 아니면 6권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인문토론 중심으로 많이 해본 친구들은 과학 잡지를 읽어서 좀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선행을 해본 학생은 선행한 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배운 과학 용어들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성이 높은 학생, 예, 쓰자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창의성이 높은 친구들이 글로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입으로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표현 방법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개요서 대회니까 말로 하는 걸 자꾸 쓰게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말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듣고 적어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들리는 건 들어도 된다.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는데 안 써서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이 높은 친구들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니까 제일 빠른 입으로 막 발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은요, 꼭 토론을 해보고 질의받고 응답해봐야지 아이들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기 위한 개요서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MSG에서는 토론 좀 해본 오래된 이게 자랑인지 나이대가 높은 오래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시려고 하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오래돼서요. 예, 저희 최기현 선생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마법 같은 과학 수업이라고 하는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 Y지만이나 이런 데서 실험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집요하게 아이가 빠져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띄우는 선생님들은 다 학교 대표가 된 선생님들만 띄웁니다. 예, 저희 채용 선생님은요, 전문 지식을 정말 대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요, 가장 최신 지식을, 깊이 있는 지식을 좀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진영 선생님께서는요, 지금 비교과 경험이 많으세요. 과학 토론대회나 과탐구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정말 아이들한테 맞춰서 부드럽게 섬세한 지도를 해주시고요, 결과도 말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조은실 선생님이요. 과학 매듭에 좋은 실, 아이디어가 얼마나 넘치는지, 딱 포스터만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오래되신 선생님입니다. 어리지 않나? 하여튼 오래되신 선생님입니다. 경험이 많으시고요. 저희 MSG에서 많은 결과를 내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리 있는 역발상의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박헌진 선생님께서도 남다른 전문성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워크북은 딱 3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북 활용법은요, 지금 순서가 논제 분석부터 문제 해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모두 해결하는데 90분 걸립니다. 그 페이지마다 시간이 다 써 있어요. 5분에 해결해라, 10분에 해결해라,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켜놓고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개요서를 작성해보세요 하고서 90분. 그래서 저희 3시간 수업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앞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북은요, 개요서를 잘 쓰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제가 아이들 쓰는 거 급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을 차단을 해서 좀 아이들이 생각을 정말 깊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 이 워크북을 작성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대회 교재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시대가 바뀌고, 근데 교재는 가만히 정형화되어 있으면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워크북 같은 경우는요, 개요서를 잘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워크북이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북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금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저희 친구들 대부분이
연도별로 그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이 느는 숫자가 얼만큼씩 느는지도 해결을 좀 확인을 봐야 되고, 이 하얀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이 비율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만큼 깊게 분석을 해보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그냥 늘었구나가 아니라 왜 이렇지라고 문제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만큼이 지금 뭐냐면은요, 그냥 여기가 전체가 출고량인데 요만큼이 재활용량이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은 요만큼이 있으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만큼이 재활용을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숫자가요, 지금 27만 3,991톤입니다. 이거 적응량 아니에요. 예. 저희 이거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증가한다라고 보편적인 분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워크북에서는요,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논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제가 읽기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예, 읽기 자료를 추가로 못 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드렸는데 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동영상을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다큐멘터리 1시간 분량은 책 2권과 1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게, EBS의 TV 다시 보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EBS가 이런 다큐멘터리가 많은데요. 작년 12월 17일 날 배워서 남줄랩 이거 밤에 늦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EBS를 좀 자주 보는데요.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니야 해서 배우가 나와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토론하고 내부도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과 즐겁게 1시간 분량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성이라든지 뭐 그냥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논제들도 동영상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이제 과학 시간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반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요, 그 쉬는 시간 틈을 잠깐 3시간 한 타임 비는 틈을 이용해서 지금 토론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주말에 특강을 많이 못 열어드리는 건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평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 다양한 시간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5회, 제가 5주 특강으로 마법 같은 그런 아이들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5주만 시간을 좀 투자해 주셔서 1년에 한 번이니까 시간 잘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주실 거고요. 저희 친구들 좋은 결과 있기를 MSG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리며,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소재들만 이렇게 공개를 드립니다. 다양한 것들 모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집에서 만약 혹시 읽히실 자료가 있다면 이 논제로 읽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아직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선생님별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